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연구소장 김상입니다. 저희 어제부터 우리가 한국수액주연구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. 그동안에 연구했던 거, 그리고 또 처음 발표하는 그러한 길적 분석법도 있습니다. 음, 저희 회원들은, 연구 회원들은 저한테 이런 기본적인 원리 교육을 배우고서요, 스스로들 잘 내면은 그런 전문성을 띠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꾸준히 공부하시면 대한민국에서 누구 부럽지 않은 그런 전문가들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. 자, 오늘은 두 번째 강의인데요. 캔들의 작성과 해석 두 번째 50% 법칙입니다. 그러면 어제 우리가 간단하게 캔들을 배웠습니다. 기본 원리를 한번 다시 보는 걸로 하죠. 자, 캔들의 표시에서요. 그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윗꼬리는 항상 우리가 지지로 봐야 됩니다. 저항으로 봐야 됩니다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꼬리가 있다라는 건 뭐 그림자란 말도 쓰지만 꼬리가 있다 하면 저항이 작용하고 있다, 아래 꼬리가 있다 하면 지지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양봉과 음봉에 부르는 위치가 틀립니다. 부르는 그 이름이 그래서 어쨌든 위에 있는 꼬리는 고가고요. 아래에 있는 꼬리는 저가입니다. 그래서 양봉은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끝나는 거 그런 양봉이라 하고요. 또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끝나면 음봉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주가가 내렸다는 표시요. 양봉은 주가가 올랐다는 표시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고 꼬리는 지지와 저항을 나타낸다.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시가는 처음 시작한 가격이고요. 그 다음에 고가는 제일 높게 거래된 가격이고 저가는 장중에 가장 낮게 된 가격입니다. 그리고 종가는 마지막 장마감에 그 무렵에 형성된 가격을 말합니다. 자, 그러면 지지와 저항 캔들의 표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렇다면 기본 분석의 지지와 저항은 어떤 원리냐라는 거죠. 그럼 여기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. 장대 양봉이 크게 있는데 그 장대 양봉의 전체 길이를 100이라고 본다면 중간점을 50으로 보자 이거예요. 그 50에서 A, B, C, D로 구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A 구간은 2, 3일 내 A 구간 위에서 그 다음날 가격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.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커다란 장대양모의 고가, 즉 종가로 끝난 것, 그 가격, 마지막 가격이 그 다음날은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뜻하죠. 그래서 이 장대양봉의 C 구간과 D 구간에서 산 사람들, C와 D 구간에서 산 사람들은 A 구간과 B 구간은 언제나 이 구간입니다. 그래서 매도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반면에 A 구간과 B 구간은 떨어지면 즉 50% 아래로 내려온다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이 되겠죠.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. 그래서 다음날 가격이 50% 위, 즉 캔들 몸통의 50% 위에 음봉이든 양봉이든 존재한다면 즉 횡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. 주가는 어제 종가보다 조금 내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다시 주가는 또다시 어느 정도 C와 D 구간에서 매수한 세력이 그 물량이 소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게 소화가 되면 A 크기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. 다시 그만한 크기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또 B를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다. 즉 어제 종가 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되는 겁니다. 하루 이틀을 옆으로 횡보하더라도 50% 위에서 그 다음날 어쨌든 직전의 양봉의 고가, 종가를 돌파하면 매수 시점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다음날 가격이 C 구간일 경우 C 구간 즉 50% 아래에 위치하는 겁니다. 주가가 C 구간에 머물면은
하루 이틀 혹은 3일 안에 C 구간을 돌파하여 B 구간으로 안착하지 못할 경우 다시 또 A 크기만큼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. 오른 만큼 내린다는 뜻이에요. 그렇게 되면. 그래서 C 구간은 우리가 주의를 요하는 구간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C 구간에서 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A나 B 언제든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고, 또 A나 B에서 산 사람들은 즉 50%가 무너지면 매도를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. 다만 C 구간에서 횡보한다면 한 템포 늦춰서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나 가능성은 하락의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C에서 안착을 하고 재차 상승하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. 즉 장대 양봉의 최저점 혹은 시점과 같이 겹치는 지점입니다. 그 지점을 하락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. 하락한다면 그 오른 만큼 장대 양봉만 크기만큼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잘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다음날 가격이 이 장대 양봉이 나타난 다음에 D 구간일 경우에는 주가가 A 크기 마루오지를 형성하는 이 가격 구간이 D 구간에서 2, 3일 내에 B 구간까지, 즉 50% 위에까지죠. 진입하지 못하면 하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또 하나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. 이게 지지와 저항 이론이에요, 여러분들. 그래서 50%는요, 이렇게 50% 밑에 있는 50% 아래에 있는 매수세는 50% 위에서는 언제든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50% 위에서 산 세력은 50% 이하로 내리면 언제나 손실입니다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지와 저항이 작용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즉 50% 업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50% 업축은 큰 장대 양봉 혹은 단봉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50%는 항상 지지와 저항의 경계선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A, B, C로 나눈다면 A는 저가, C는 고가고 B는 중간값입니다. 그래서 B는 즉 이 장대 양봉이든 뭐 어떤 캔들이든지 간에 양봉이든 음봉이든지 간에 저 50%는 지지와 저항의 기준점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저가 매수 세력이 이식 매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역은 C 구간이다. 즉 B 이하에서 매수한 세력은 C 구간, B 구간 이상 올라가면 매도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지지와 저항의 기준점은 50%다라는 거,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. 이 50% 우측은 단일 캔들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추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세를 배울 때 더 정확히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. 그래서 추세에 따라서 매매하는 추세 추정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 장대 양봉의 지지와 저항 그랬습니다. 그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. 장대 양봉이 있었어요. 장대 양봉이 있으면, 즉 장대 양봉이라면 그 A, B, C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. 그래서 즉 A, B, C 가운데 B점을 중심으로 해서 50%를 적용하자, 이런 뜻입니다. 이게 가운데 B 지점을 우리는 적용해서 50%로 설정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그 옆에 차트를 보시면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. 장대 양봉이 나타났고, 이 장대 양봉이 50%를 지지한다라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. 저게요. 자, 장대 양봉에 50%를 지지하면 그 다음 날을 내렸다가도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어쨌든 저 안에서 장대 양봉의 B 이상, 그 다음에 그 위에 고가, 그 사이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더라도 크게 놀랄 것도 없고요, 초조할 것도 없습니다. 그걸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무너지면 매도하는 게 좋고, 그 위에 산 사람들은, 아래 산 사람들도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.
근데 아래에 산 사람들은 위에서 한번 실현했기 때문에 저런 패턴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긴 꼬리가 나타났다. 그리고 위에 종가가 강하게 끝났다. 저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. 저게 왜? 50%의 지지를 받고 상승했기 때문에. 그래서 언제든지 50%는 여러분들이 기준점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자, 다시 한번 볼까요?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. 장대 양봉이 50%. 즉 50%를 지지하느냐 못하느냐. 그 다음 캔들이 열흘 동안 횡보를 했었어요. 그 열흘 동안 횡보하면서도 저 장대 양봉이 50%를 지키고 있다. 그러면 거래량이 조금 받쳐진다면 다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. 이 장대 양봉의 50% 위에서 캔들이 10개 정도가 나타났다 하면 뭐냐면 공방을 벌인 겁니다. 공방. 매매 공방을 벌인 거죠. 그래서 저런 형태는 뭐냐면 저 캔들이 나타나기 직전에 왼쪽에 지나온 과거겠죠. 왼쪽에 분명한 저항대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저항대가 저 장대 캔들 50% 안에서 횡보했던 겁니다. 박스권 형성하고 결국 박스를 돌파하면서 또다시 장대 양봉이 나왔다. 즉 50%가 지지했고 돌파한다 그러면 추가 상승 예상되는 거고, 요거는 상승 지속형이라는 말을 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상승 지속형이 어떤 형태인지 또 돌파가 뭔지 추세 전환이 뭔지를 확실히 인지하셔야 됩니다. 자, 차트 예를 보겠습니다. 11월 10일 오늘자 차트네요. A 구간과 B 구간이 있습니다. A 구간에서의 그 장대 양봉의 윗꼬리가 좀 있어요. 근데 윗꼬리도 마찬가지로 윗꼬리와 아래 몸통 끝까지를 하나의 우리가 하루의 구간으로 보자 이거예요. 그 구간의 50%는 분명히 윗꼬리와 아래 몸통과 다 합해도 그 반 정도는 되겠죠. 그게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N자형을 그린 겁니다. 결국은 저점은 지지를 했어요. 즉 장대 양봉의 그 캔들의 하단은 지지하고 거기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한 단계 올라간 거죠. 그러나 또 하나 쭉 횡보하다 보면 캔들 3개가 양봉이 있었어요. A 지점에 반등을 하면서 그 캔들을 3개를 하나 볼 수 있어요. 하나로. 그것도 50%냐? 50%를 지켰느냐라는 겁니다. 그러나 지지를 못했어요. 그것조차도. 약간 흘러내린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갑니다. 장단급이 또 나타났어요. 대량 거래량이 수반됩니다. 화살표 방향에. 그러면서 올랐다가 윗꼬리 부분에서 또 하나 캔들들이 음봉들이 나타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. 그러나 전체적으로 50%를 지지했다. B 구간은. 그래서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강한 시세를 보인 겁니다. 그래서 저 50%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에 근거해서 항상 한눈에 파악하는 그런 습관을 길들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. 롱데이라는 건 큰 하루 동안의 움직임폭이 컸던 변동성이 컸던 캔들을 말하죠. 큰 캔들이에요. 자, 그래서 그 캔들의 중심부를 반으로 자르면 위와 아래. 그래서 아래는 매수의 지지요, 위는 매도세의 저항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음봉이든 양봉이든 똑같습니다. 매수세와 지지냐, 매도세와 저항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저항, 지지 라인이 무너진다면 다시 또 하락하는 거고, 매수세의 지지 라인이 견고하다면 다시 재상승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양봉에서 50% 업직은 그 위에서 항상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을 받는 게 좋고, 음봉에서의 50% 이하에서는 그게 무너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단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. 그게 못한다면 추가 하락이 계속 예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음봉의 성격과 양봉의 성격이 좀 틀립니다.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캔들의 50% 업직, 나중에 차트의 50% 업직도 꼭 여러분들의 습관화, 생활화시키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. 자, 수고들 하셨습니다.